리포트 중에요, 책을 읽고 요약하라든지 감상문 쓰라든지 서평을 쓰라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사실 좀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준비를 해야죠. 그냥 열심히 한다고 A뿔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어떤 구성으로 써야 하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핵심은 자신의 진정성,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아셔야 해요. 이것만 아시면 서평, 감상문, A뿔 리포트 빠르고 쉽게 쓸 수 있게 된답니다. 흥미를 갖고 자신을 위해서 쓰는 리포트, 이런 요령을 하시면 금방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서평이나 감상문 리포트 쓰는 법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리포트 관련 영상을 3개 올렸는데요. 온라인 수업 A뿔 리포트 쓰는 법 3가지, 온라인 수업 리포트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 모음, 리포트 쓰는 법, 이렇게 하면 무조건 A뿔 받을 수 있어요. 요 3가지인데요. 댓글 중에요, 서평이나 감상문 같은 건 어떻게 쓰나요? 하고 물으신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또 비슷한 질문 중에 하나가 논문 읽고 요약하는 리포트는 어떻게 쓰나요? 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할 겸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요, 좀 패턴 같은 것이 있어요. 이걸 알고 준비하면요, 좀 간단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읽을 때도 무작정, 쓸 때도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보시고요, 리포트 준비 고통도 좀 줄이시고요, 높은 점수도 받으시고, 또 읽은 것들하고 리포트 쓴 내용들하고 가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알차게 쌓여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교수님들이 서평이나 감상문 리포트를 왜 내실까요? 이거 수업과 연관해서 내십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똑같아요.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요, 독서를 통해서 더 넓게, 더 깊게 지식을 쌓아가기를 교수님들은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 수업 내용의 지식,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깊게 넓게 알게 된 지식, 이 2가지를 믹스해서 쓰는 것이 당연히 답이겠죠. 자, 그럼 교수님들은 뭘 체크할까요? 하나는 실제 읽었는가의 여부예요.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 책 소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베껴서 넣으면 당연히 꽝입니다. 아, 읽지 않았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채세요. 2번째는 수업 내용하고 연관시켰냐예요. 책에는 여러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작 리포트에는 수업과 상관없는 내용들을 다 썼어요.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제 좀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더 깊은 지식을 쌓았나를 체크합니다. 이건 A뿔까지 가시려면 꼭 고려해야 될 그런 점이에요. 수업 내용, 책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자신의 비판적인 인식에 도달했나를 체크를 합니다. 따라서 서평 등의 리포트를 쓸 때는 반드시 1. 책을 읽었다는 증거, 2. 수업 내용과 연계해서 이해했다는 증거, 3. 자신의 비판적인 인식에 이르렀다는 증거, 이거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A뿔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서평, 감상문 등의 리포트를 쓰는 방법 3가지에 대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제출된 리포트와 관련된 강의 내용을 요약해 두는 것이고요. 둘째는요, 책을 읽었으면요, 강의 내용과 연관된 부분을 키워드 위주로 또 요약을 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뭘까요? 얘를 재조합해서 정리하고요, 비판적인 자기의 생각 등을 포함해서 리포트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자, 각각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첫째는요, 관련 강의 내용을 요약하는 건데, 이거 대부분 아예 하지를 않아요. 이걸 먼저 해두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요, 먼저 리포트 주제를 보고요, 교수님이 어떤 강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 리포트를 냈는가를 알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논문을 읽고 2쪽으로 요약하라 하는 식인 경우에는 이걸 찾는 것이 너무너무 쉽겠죠. 왜냐하면 논문 제목이나 abstract, 그 논문 요약이죠. 이것을 보면 강의의 어느 것하고 연관이 있는지를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좀 뜬금없는 책이나 논문을 제시하고요, 이걸 읽고 리포트를 쓰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체로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수업에서 배운 어떤 방법, 분석 틀, 이론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어떤 책이나 논문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인식해서 리포트를 쓰라고 하는 케이스예요. 분석 방법론적 연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때는요, 방법, 분석 틀, 이런 부분이 뭔지를 먼저 찾아서 강의 내용을 요약해 두셔야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수업에서 배운 어떤 주제나 개념과의 연관성이 있는 책이나 논문을 읽고 리포트를 쓰라는 케이스입니다. 주제적 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경우는요. 예를 들자면 사회학 수업인데 까미의 패스트라는 소설을 읽고 감상문을 쓰라, 이렇게 리포트가 나와서 뜬금없죠. 이거 패스트라는 소설에는요, 계층이나 직업에 따라서 사람들이 재난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사고방식을 나타내는지를 잘 대비하고 있는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층론, 사회관계론 등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시고 교수님이 이 감상문 리포트를 낸 거구나 하는 걸 알아내야 돼요. 그럼 사회관계론 등의 수업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읽으라고 주어진 책이나 논문을 요약하는 건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개요 파악보다 강의 내용과 연관된 부분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사실 책이나 논문 개요는요, 인터넷 혹은 논문 애브스트랙트, 서론, 결론 이런 것들을 읽으면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강의와 연관된 게 뭐지? 아, 이런 얘기를 쓰고 있구나 하면서 읽어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 주의하실 거는요, 키워드 위주로 요약하시는 겁니다. 이건 제가 리포트에 관한 모든 영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인데요. 키워드 위주로 요약을 해둬야 베끼기가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자기의 언어로 서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무지무지 중요해요. 리포트의 A, B, C 자기 언어로 이야기해야 반드시 A+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안 되더라도요, 꼭 그렇게 하는 습관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나 개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손으로 그리거나 사진으로 찍어 두셔야 해요. 리포트에는 그런 거를 넣어야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이런 기본 준비가 끝나면 이제 구성을 짜고 그에 맞춰서 써내려가는 건데요.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분석 방법론적 연관하고 주제적 연관 두 케이스가 있다고 앞에서 제가 소개했잖아요. 먼저 분석 방법론적 연관의 케이스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목차를 이렇게 하면 돼요. 1. 머릿말, 2. 분석틀, 이론, 관점 뭐 등등이죠. 뭐 분석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3. 분석 내용, 4. 분석 내용, 5. 분석 내용, 6. 맺은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2는 분석 틀이잖아요. 요거는 수업 내용을 참조해서 구성을 하는 거고요. 3, 4, 5는 읽은 책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서술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때 분석 틀을 이용해서 생각을 추가하는 거죠. 자,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요. 월터 아이작슨, 이거 유명하죠. 스티브 잡스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걸 읽고 요약 정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수업 내용을 쭉 훑어봤더니 리더십 분석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럼 리더십 이론을 가지고 이 책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라, 이런 게 리포트의 내용일 거잖아요. 제목, 스티브 잡스의 삶과 리더십. 제목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거 아시겠죠? 목차, 1. 머릿말, 2. 리더십 구성의 3가지, 3. 혁명을 원한다고 말하라, 비저닝, 4. 스컬리를 영입하라, 공감과 협력, 5. 사랑이란 2글자, 포용의 실천, 6. 맺은말. 수업에서요, 리더십을 비전, 공감과 협력, 포용과 실천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2에서 그 3가지를 쓰시고요, 3, 4, 5에서 각각의 내용을 쓰시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차를 구성한 다음에요, 거기에 수업과 책에서 요약해둔 것을 쭉 끼워 넣은 거예요. 이걸 다 끼워 넣은 다음에 자신의 언어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맺은말에 자신의 종합적인 감상이나 비평을 써넣으면 어떠세요? 이거 A+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주제 연관의 케이스를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좀 다르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사회학 수업에서 패스트를 읽고 감상문을 내라고 했어요. 소설 패스트에 나오는 계층론적 차원의 내용들, 사회관계론적인 차원의 내용들을 고려하면서 리포트를 써야겠죠. 하지만 이때는 책의 내용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되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각 장에 부분 넣는 그런 방식으로 서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목, 알베르 까뮈의 패스트와 사회관계. 1. 머릿말, 2. 까뮈의 문학과 패스트, 3. 계층별 인물들의 대응과 사고방식, 4. 재난, 죽음, 행복의 의지, 5. 나의 감상. 어떠세요? 꽤 근사하지 않으세요? 자, 감상문이니까 2장에 저자와 책의 내용의 개요를 쓴 다음에요, 3장과 4장에 패스트의 책 내용을 요약해서 넣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의 감상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책 내용 위주로 짠 다음에
책 요약 키워드하고 수업 내용 요약 키워드를 섞어가면서 목차 안에 우겨 넣으라 그랬죠. 3, 4장에 주로 책 내용 키워드하고 수업 내용 키워드가 뒤섞여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임의로 쓴 예 하나를 읽어드리면요. 하늘로 신부는 패스트가 신의 징벌이니 회개하라는 강론을 하였다. 하지만 의사 리웨의 패스트와의 처절한 싸움은 그의 추상에 머문 신앙세계를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결국 하늘로 신부는 보건대 활동에 가담했고 신자들에게도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강론을 하기 시작했다. 요거 책의 내용을 요약한 것에 해당하잖아요. 하늘로 신부와 리웨의 관계 속에는 단지 언어로서 뿐만 아니라 상황 대응 행위들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관찰과 인지에 의해서도 맺어지며 그것이 어떤 주체 혹은 집단 계층에 영향을 미침을 잘 말해준다. 이거 제가 좀 어렵게 쓰긴 했지만요. 의사소통론에 대한 수업 내용을 요약하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재해석한 것에 해당해요. 지금 읽어드린 그런 예시처럼요. 책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서술하면서 이어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나 자신의 생각을 중간중간 끼워 넣는 방식의 리포트를 쓰신다면요. 이 역시 바로 A+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랍니다. 이렇게 리포트를 쓰시면요. 교수님들은 당연히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책을 통해서 더 깊고 넓게 이해했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정도 쓰면 당연히 책을 읽었다는 증명은 되고 남을 거고요. 오늘 영상 이거 그냥 듣기만 해서는 사실 충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2번, 3번 적용을 시도해 보시고요. 항상 다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반복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은요. 좀 더 일반화하면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지식에다가 독서를 통해서 취한 지식을 융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넓혀가고 깊이 이해해가는 사실상 가장 핵심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서평 감상문 리포트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지혜를 갖고 계시거나요. 제 영상에 대한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 너무 힘드시지만요. 힘내시고 조금씩 함께 진보해 가기를 빌겠습니다. 안녕.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부르르 떠는 종 아시죠? 전체 알림 설정 함께 부탁드립니다.